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0년 2월 달에 대박이 나는 이제 개업 날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업 날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태길력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생기복토표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요. 그래서 생기복토표상으로 이제 화일이라든지 12구설이 발생하는 날이라든지 절명일을 해가지고 명이 끊어지는 날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명이라는 개업을 피한다. 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26년이 병원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병호일 이 날짜 같은 거를 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띠를 상충하는 날에는 개업을 피한다. 예를 들어서 말띠날에 개업을 할 때, 말띠날에 개업을 할 때 쥐띠생은 요 글자가 충하기 때문에 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세가 좋은 날에 택이라고 공망일은 좀 피하고 사주상으로 재물을 극하거나 형충하는 날은 피하고 황도 시간에 개업을 한다. 이런 순서대로 개업 날짜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태길력으로 길을 잡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태길력을 확인해서 좋은 날짜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2월 달에 태길력으로 개업에 좋은 날짜는 5일입니다. 그 다음에 2월 3일 화요일 무신일, 다만 무신년의 출생자는 본명일로 좋지 않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임자일, 임자년 출생자는 본명일로 좋지 않고요. 2월 13일 금요일 무오일, 무오생은 본명일로 좋지 않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임술일, 임술생은 본명일로 좋지 않고요. 2월 25일 수요일 경호일, 경호생은 본명일로 좋지 않습니다. 2월 4일이 이제 입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2월 3일 날에 이제 개업을 한다 그랬을 때 2025년 나이로 계산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기복토표상으로 이제 좋은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생기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에너지가 조화를 이뤄서 활력이 넘치는 날이고 복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과 독이 쌓여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좋은 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날짜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요. 요 생기복도표를 보시고 화일 12구설 관제소가 발생하는 날이라든지 절명일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남자분이고 숫자는 한국 나이를 이제 말하고 여기 보시면은 화일과 이렇게 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화일과 절명일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명일은 이제 피하시기 바랍니다. 본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해의 간지와 똑같은 날을 본명이라 그러는데 이 날은 기운이 너무 강하게 붙을 수 있어서 개업 날짜로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상충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띠별, 내 띠를 확인해서 내 띠와 성격이 안 맞는 상충은 좀 피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의 띠를 예를 들어서 상충하는 날에는 개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우충이 있는데 말띠하고 쥐띠 충되고요. 범띠하고 원숭이띠 충이 되고 토끼띠하고 닭띠가 충이 되고 용과 개가 충이 되고 돼지와 뱀이 충이 되고 소와 양이 충이 됩니다. 그래서 개업 날짜를 잡을 때 말띠 날이다 그러면은 여기 쥐띠 해당되는 분은 충하기 때문에 개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운과 공망운입니다. 공망일인데 재물운세는 재물운세가 좋은 날이죠. 재물운세 들어오는 날인데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재물이 빠져나가는 날로서 공망일에는 무조건 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공망도표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짜 균해 가지고 공망일에는 개업하지 않는다. 하나 예를 들면은 갑신순에 태어났으면 오미공망인데 말띠 양태가 공망이라는 얘기죠. 근데 갑신순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갑신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일에 태어난 걸 말합니다. 형이라든지 충이나 극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물을 사주에서 재물을 극하거나 형하거나 충하는 날에는 개업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이런 날에는 피해서 부드러운 조화가 이런 날에 개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시간도 이제 우리가 황도 시간이라 그럽니다. 날짜만큼 시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황도 시간에 맞춰서 개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신년에 태어났고 토끼띠월 이모일 을사시에 태어난 여자분입니다. 이게 2026년 2월 4일 나오면 47세가 되는 여자분인데요.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모일에 만약에 개업한다 그랬을 때 일단 책력으로는 좋죠. 개업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띠날 아니고 말띠날은 사주상으로 이물주니까 재물가 좋은 날이고요. 경신년에 태어났으니까 무하고 본명일도 아니고요. 또 말띠날이니까 오직 충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망도 보면은 이모일에 태어났는 게 신유가 공망이니까 공망도 아닌데 이제 생기복도표 아까 설명해 드렸죠. 생기복도표를 보시면은 47세 여성은 말띠날이 5일이 화일로 나와 있어서 나쁘다. 생기복도표상으로 12구설이 발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관제소가 발생하는 날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날짜를 잡으셨나요?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나 다음 검색에서 남은 장명처럼 입력을 하면 홈페이지가 있고 사무실, 그 다음에 카페, 다음 카페가 있는데 무료룸 프리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신상아 장명 개명 사중납택일은 홈페이지나 010-9545-2383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맥 처방, 토감정, 수맥도자기,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 백수원과 이름 운세 프리는 대한수맥 감정원이나 가람 1호 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실 때 수맥도자기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요게 수맥이나 유해파를 차단하는 수맥도자기고 요게 종결하는 기도자기입니다. 장점, 효과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걸 한번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수맥파는 숙면을 방해하고 생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원인모를 이제 신체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뭐 불면증 및 수면장애, 원활하지 않은 혈액순환, 난임 및 불임 문제 이럴 때 이제 수맥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돈은 모이지 않고 좀 새 나가는 경우 같은 업종인데 옆집만 손님 있고 자기는 손님이 없다 그랬을 때 가게 출입구나 사무실 공장 입구로 수맥이 지나가는 경우에 손님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물운이 하락하고 재물이 들어와도 곧바로 나가고요. 수맥이 지나갈 때 고개 이탈하고 손님이 들어오다 말고 들어와도 바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맥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수맥의 유무와 흐름을 확인하고 뭐 건축 예정지, 상가, 공장,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대형 건물, 정물 진단 후에 차단 제품을 이제 시공을 합니다. 혹시 새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성공의 비결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오늘은 바로 이 한국의 전통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막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단추, 첫 걸음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의 핵심 아이디어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사업의 성공이 멋진 계획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언제 문을 여느냐, 그 날짜에 달려있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인데요.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일반 달력도 보고 개인 필터도 적용해보고 또 개인 운세표까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날짜랑 시간을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달력 말고도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다는데 그것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특한 과정 지금부터 단계별로 같이 가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첫 단계는요, 아주 넓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보편적으로 이날은 좋은 날이다라고 알려진 날들부터 살펴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게 바로 이 태길력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길일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업처럼 중요한 행사에 좋은 에너지가 있는 날들을 콕콕 집어주는 거죠. 이걸로 일단 좋은 날 후보 리스트를 쭉 뽑아보는 거예요. 뭐랄까, 길이를 고르는 깔때기의 가장 넓은 입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 예시로 든 2026년 2월을 한번 볼까요? 추천하는 날짜가 2월 3일, 7일, 13일, 17일, 25일 이렇게 있네요. 이제 이날들이 우리가 개업일을 고르기 위한 1차 후보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뽑아놓은 일반적으로 좋은 날들을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날로 걸러내는지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롭거든요. 첫 번째 개인 필터는 본명일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 띠랑 똑같은 띠의 날은 피하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부딪혀서 오히려 안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후보 날짜들 중에서 내 띠랑 같은 날이 있으면 일단 지우고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걸러내야 할 건 바로 충이 드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띠끼리 서로 충돌한다는 뜻인데요. 서로 잘 안 맞는 상극인 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날도 당연히 피해야겠죠?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쥐띠다. 그러면 말의 날은 피해야 하고요. 내가 호랑이 뜨면 원숭이의 날은 피하는 식으로 왼쪽에 내 띠가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띠의 날은 개업일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필터를 거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훨씬 더 개인화된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바로 아주 독특한 개인 운세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기복덕표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나이별로 나오는 개인 맞춤 길흉 달력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한테는 다 좋은 길일이라도 이 표를 보면 유독 나한테는 안 좋은 날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특히 이 표에서 두 가지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화해일과 절명일입니다. 화해일은 이름처럼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절명일은 이름부터 무섭죠? 운명이 끊어질 수 있을 만큼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좋아도 내 생기복덕표에 이 두 날이 걸리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래야 이해가 쉽죠. 2020년 2월 13일. 이날은 말의 날로 일반적으로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개업하려는 분은 원숭이띠고요. 자, 1차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본명일, 즉 원숭이 날? 아니죠. 그리고 말과 원숭이는 서로 충하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럼 이날 완전 좋은 날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 생기복덕표를 딱 펼쳐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에게 말의 날은 화해일, 즉 갈등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완벽했던 이날이 사실은 이분에겐 아주 안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공망일이라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건 빌공에 망할 망자리 쓰는데 말 그대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날에 사업을 시작하면 뭐랄까,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줄 새어나간다고 보는 거죠. 돈을 벌어야 하는데 기운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날도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겹겹이 쌓인 필터를 다 통과하고 살아남은 진짜 좋은 날이 이제 몇 개 안 남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의 행운을 위해 디테일을 다듬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개인의 사주를 확인하는 겁니다.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른 날이 내 사주에 있는 재물운을 해치지는 않는지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주는지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내 재물운과 충돌하는 날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겠죠? 근데 이게 날짜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황도 시간이라는 일종의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하루 중에서도 나쁜 기운은 싹 물러가고 복이 빡 들어오는 특별한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개업식이나 고사 같은 건 바로 이 시간에 맞춰서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날짜에 완벽한 시간까지 찾아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수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웬 수맥이냐 싶죠? 지금까지는 언제라는 시간의 문제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어디서라는 공간의 문제로 시선이 확 바뀌는 거예요. 땅 밑에 흐르는 이 물줄기의 기운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출입구로 수맥이 흐른다면 들어오려던 손님도 발길을 돌리고 들어온 손님도 바로 나가게 된다.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장소의 기운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수많은 날들 중에서 단 하나의 완벽한 날, 그리고 그날의 완벽한 시간을 찾아내는 이 긴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수맥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우리의 성공이라는 게 단지 언제 시작하느냐에만 달려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